네, 반갑습니다. 대이엄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올해 이 매출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은 기업입니다. STO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STO가요,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후 다시 ST코라는 이 브랜드를 모던 워크웨어라는 아이덴티티로 영업망을 재정비하면서 올해 매출 목표를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30, 50 이 공략을 제대로 나서면서 남성분들, 이 30에서 50대 가량의 남성분들을 위한 가성비 브랜드로 이 포지셔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산업의 흐름과 STO는 어떠한 기업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STO의 실적이 계절적인 성수기가 2분기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의 흐름들까지 오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TO는요, 당사는 남성 캐릭터 캐주얼, 라이프스타일 웨어 등 이 남성 패션에 필요한 셔츠나 정장 외에 다양한 제품군들을 생산하며 판매하고 있고, 오프라인 통한 유통망인 브랜드 STO와 그리고 DM즈, 그리고 온라인 브랜드 이 제로 라운지와 코디 갤러리를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전체적인 매출액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ST코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89.25%를 가져가는 이 품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 안에서 STO가 이 새로운 이 부분에서의 사업 전략을 펼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는요, 1분기 그리고 작년 계속되는 이 실적의 부진세를 겪은 바 있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매출액은 160억 원,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6.2억 원,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계속해서 영업 매출액도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되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가 지속되는 움직임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실적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계속 가져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거두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캐주얼 STO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STO 실적은요, 2014년 1,000억 원을 돌파해서 2016년에도 1,10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2022년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하기 시작, 재작년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성장한 800억 원, 이 지난해에서는 보합 수준이 81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출의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브랜드 에스티코가 견인한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스티코 같은 경우에는 가두 중심 브랜드로 지난해 165 오프라인에서 90%는 이제 매출을, 그리고 온라인이 오프라인 매출을, 그리고 온라인이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에스티코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이 아이덴티티 영업망을 재정비하면서 다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도심 대표 매장은 이제 서울 홍대의 이 트러스 쇼핑타워 200평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 송도 트러플점 200평대, 부산 신평점 120평대, 나들목 남원주 IC점 75평대, 올해도 도심이나 나들목 등의 15개 매장을 추가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서울 오목교 전 80평대에 이제 매장을 열었다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나주, 대전, 대구 지역 등 이 5개의 지역에 문을 또 연다고 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상권은 이제 20대부터 50대 등 비교적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이라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최근 들어서는 가성비 있는 비주얼 캐주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고객층들을 겨냥하기 위해서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 아이템으로 현재 물량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슈트가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19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다양한 이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상품을 다각화하는 움직임까지 계속 보여주면서 고객 저변을 넓히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DMC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에서도요, 에스티코 165개 매장 중
130여 개 입점한 브랜드로 한층 더 젊은 2535, 25세에서 35세까지의 세대를 겨냥한 캐주얼을 제안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까지 계속 이 여성복과 젠더복 그리고 아동복도 소량적으로 기획하면서 추가적으로 신제품, 이 상품의 다각화되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하반기 실적의 흐름세는 어떠할지 이런 산업군에서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이 매장에서의 움직임은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같은 경우에는요, 분기별 실적 매출이 2022년도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 2분기, 4분기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분기, 1분기에서의 실적을 2분기에 메꿔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등의 구간이 시작된 건지 전체적으로 1분기보다는 그리고 3분기보다는 2, 4분기에서의 실적의 흐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기별 그리고 연간별 이 실적을 살펴보시더라도요. 2분기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2분기와 4분기의 흐름에서 이 1분기, 3분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세로 또 가져가고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그리고 2019년 이후 하락했던 2020년과 2021년 이후 2022년 회복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세가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이 연결 실적과 내년의 전망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STO가 이 회복하는 구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올해 매출 목표를 1,000억 원을 이제 계획한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응과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현 시점이지만 패션 업황의 흐름은 지금도 굉장히 좋지 않고 좀 둔화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국내 내수 소비에 대한 움직임만 겨냥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면서 하반기 흐름 그리고 기대되는 2분기와 4분기의 이 실적의 흐름은 또 어떨지 계속 체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다시 반등되는 2022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세를 가져가긴 했지만 업황이 계속된 둔화된 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다시금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조금 회복 구간이 주가에서는 크게 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래도 이 거래량 중간중간 올라와 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이 바닥 구간에서 변동폭이 작기보다는 흐름이 좀 강한 흐름도 나타나는 주가의 변동폭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황의 이 둔화된 움직임이 계속되고 글로벌적인 이 소비 문화가 계속된 침체된 움직임 보여주면서 글로벌적인 저성장세 그리고 미국의 증시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미국 대선의 흐름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도 수급과 거래량이 많이 돌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STO 앞으로의 상호 전망은 굉장히 크게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실적의 회복 구간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시점인지도 한번 계속 체크해 가면서요. STO 추가적으로 계속 이 실적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서 또 이 업황들도 회복되는 구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패션 업황들은 현재 바닥임을 다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소비에 대해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이후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와 이 방해 요소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려감들이 지나간 시기라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점에서 앞으로 향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단기적으로 있는 이런 우려감과 방해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또 조심히 주의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TO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있으면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